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조선방산 그리고 기계 담당하시는 이한결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섹터 하반기 전망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부터 하반기 전망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방산이 사실 오르고 종전이 되면은 이제 방산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약간 시장의 공식 같았는데 이번 주에는 좀 흐름이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종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동 쪽에서 나올 만한 수주 건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 이제 중동 쪽 수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동이 종전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좀 협상이나 이런 게 다시 개시될 가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종전을 하더라도 방산업종의 이제 악재가 아닌 이제 반등의 계기로 좀 보는 시각들이 많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이제 방위산업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과 이제 멀티플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초에 미국과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방산업종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이제 최근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쟁 흐름에 맞춰서 좀 말씀드렸던 전쟁 초반부에는 이제 방산주들이 좀 주목을 받다가 전쟁 후반부에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나 이제 뭐 유가의 급등이나 이제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같이 좀 멀티플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았던 시기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또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종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도 이제 협상은 좀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종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종전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던 측면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이 수주 파이프라인들을 좀 점검을 했을 때,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우디나 이라크 쪽, 그다음에 카이 같은 경우에도 이 사우디 UAE나 이제 이런 쪽에 파이프라인이 있고, 로템도 이제 이라크 전차 사업, 넥스원도 이제 카타르나 쿠웨이트 쪽에 천궁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전이 된 시점에서 중동 국가들도 이제 다시금 이제 소모된 전력도 보충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이번 전쟁에서 이게 사실 이제 미국과 이란, 이제 뭐 이스라엘만 이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중동 국가들 대부분으로 이제 좀 확전 양상을 좀 띄었었잖아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도 이제 전력 보강의 필요성을 좀 느꼈을 거기 때문에 지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방위비를 확 늘리면서 이제 국방 이제 계획들을 세웠던 것처럼 중동 국가들도 이제 그런 방식을 그런 이제 사업들이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군비 확충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달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파이프라인들을 봤을 때 좀 중동 국가들과 걸려 있는 것들도 많고, 또 이제 유럽이나 이제 다른 기타 국가들,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도 올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종전을 계기로 좀 반등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 측면에서도 이제 수출 이제 사업들 중심으로 무난하게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업종들은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사우디 쪽 이제 왕실군 관련해서 이제 K9이나 천무 이제 장갑차 같은 이제 지상 무기를 좀 대규모 공급하기 위한 협상이 사실 연초부터 좀 진행이 됐었고, 근데 이게 중동 전쟁 이후로 이제 잠깐 홀딩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좀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스페인 자주포 사업이나 올해 7월 정도에 이제 미국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결과도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는 좀 풍부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카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도네시아 쪽의 KF21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이 중동 쪽으로 수리온 사업들, 이 사업들도 이제 올해 좀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들인데, 이 부분도 이제 하반기에 좀 진행이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대되는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로템도 이제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이라크 페루 사업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라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지상군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타르 쿠웨이트 쪽으로 이제 천궁2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이 요격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제 방어하는 과정에서 방공 시스템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좀 부각됐던 만큼 네. 넥스원이 가지고 있는 이 천궁2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타르 쿠웨이트 외에도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네. 천궁2 수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넥스원 수주에 대해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3월에 전쟁으로 막 시끄러울 때는 방산주들 수주 소식도 계속 좀 들려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네. 이후에는 좀 잠잠하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착착 진행이 되면서 소식들 들려올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종목으로 또 좀 들어가 보면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보니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계속 그래도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네. 종목들은 좀 주가 되돌림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최선우주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방산업종에서 이제 최선호주 같은 경우에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현대 로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중동 전쟁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방공망이었던 측면도 있고 지금 요거를 보시면 이제 이게 전쟁이 좀 가장 그 이제 피크치였던 한 40일 정도의 이제 소모된 전력들이 미국만 놓고 봐도 지금 기존의 이제 비축 전력들의 50% 가량을 좀 소모를 했었고 이거를 지금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한 4년 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행정부가 네. 이 방산 업체들을 좀 모아놓고 이 캐파를 늘리는 거를 좀 강하게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존에 이제 방산 업체들이 많이 했었던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걸 줄이고 캐펙스 투자로 좀 돌리라는 식으로 좀 가이드를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방공 미사일에 대한 이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중동에서 천궁2의 이제 어느 정도 실전 성능도 좀 검증이 됐고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가동률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러니까 넥선도 이제 지금 설비를 좀 증설을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넥선이 이제 이 전쟁 이후로 이제 전력을 이제 다시 개비하는 과정에서 넥선의 이제 수혜 강도가 제일 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제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네. 이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좀 잘 버텼던 모습도 있는데 네. 이제 나머지 방산 업종들은 좀 이제 방산 업체들은 좀 많이 빠졌었던 맞아요. 측면도 조정이 한 있거든요. 5월부터 네. 또 계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고점 대비 한 40% 정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진입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뭐 이라크나 페루 사업들 네. 이제 수주가 나오게 되면 28년 이후로의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산 업체들과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갭을 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방산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두 자릿수 급등을 네, 연 맞습니다. 이틀 네. 이어가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주가적으로 계속해서 탄력성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현대 로템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네.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수주 소식도 있을 거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조선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 사실 올해 초에 이제 주가 변동이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 못하고 많이 네. 좀 눌려 있었던 좀 국면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선업종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조선업종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20배에서 이제 지금 기준 한 20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조선업종의 이 상선 호황기 시절 이때 이제 뭐 05년도, 07년도 호황기 시절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 상단 수준이 이제 15배에서 20배 정도 왔다 갔다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은 이 조선업종의 꽤 높은 편이고 사실 이제 상선 호황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그동안 좀 얘기했었던 이제 뭐 미국 군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엔 또 이제 조선업종에서 이제 엔진 쪽 이제 그 데이터 센터로 엔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플로팅 데이터 센터 이런 이제 AI 향 쪽 수혜 모멘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확인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조선 업종 내에서도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마스가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대미투자공사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의 수주나 이런 게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기회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해당 이벤트를 좀 소화해 가면서 조선업종도 이제 전반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선업종이 수주 기대감도 계속 있었고 좋은 소식들도 계속 들려왔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또 비교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밸류 측면이나 뭐 성장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의 성장성이 워낙에 좀 뛰어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우선순위가 좀 밀렸던 영향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기다렸던 뭐 사업들도 이제 조금 뭐 딜레이가 됐던 측면들도 있고요. 뭐 이제 마스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뭐 크게 이벤트가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눌렸던 측면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풀어지면서 이제 시장에 좀 공유가 되면서 주가를 좀 이끌어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반기에는 다소 무거웠던 조선주들인데 아무래도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하반기에는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캐나다 잠수함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안에서 최선호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내 이제 최선호주는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션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결과가 좀 나올 예정이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이제 수주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특수선 사업부가 이제 좀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7월 중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마스가와 관련된 이제 대미 조선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 조선소도 이제 오스탈이나 이제 필리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좀 적극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마스가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와도 좀 연관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특히 엔진 쪽의 수혜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올해 일단 한 차례 6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공시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이 엔진 캐파상 추가적인 증설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비슷하게 지금 이제 선박 엔진하고 있는 바르질라 같은 업체는 지금 최근 1년 동안 보면 한 2기가 넘게 데이터 센터 수주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수주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캐파 대비 한 50% 이상, 그러니까 1.5배 이상은 증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엔진 사업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20% 이상 좀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데이터 센터형 이제 엔진 같은 경우 이제 공급이 28년부터 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8년에 이제 이런 공급 기한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증설 계획이나 이런 게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이제 증설해서 이제 28년도부터 좀 생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에 관련된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HD현대 중공업 이제 이 가장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엔진 관련한 기대감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사실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네. 좀 시기가 있지만 맞습니다. 예. 어쨌든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고 HD현대중공업이 데이터 센터형 엔진 관련해서 기대감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건설기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회복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실적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 1분기 이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매출 볼륨이 좀 늘어나면서 네. 수익성도 이제 지난해 대비 1%포인트 정도 올랐고 작년에 이제 고점을 좀 넘어서는 수익성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의 회복기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만 놓고 봐도 지금 뭐 성장률 자체는 이제 조금 이제 기저가 올라오면서 좀 둔화됐지만 여전히 지금 올해 평균으로 보면은 한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네. 4월달, 5월달 수출 데이터도 좀 잘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지금 아프리카랑 유럽 중심의 이런 성장이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미 쪽의 수출 같은 경우에도 연초 예상 대비 좀 수요 회복이 좀 빠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건기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 성장에 있어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쪽에 있어서도 하반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이제 백업 발전용으로 이제 네. 가스 엔진들 납품이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건기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중동이 이제 종전한 만큼 네. 또 추가적인 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뭐 보니까 재건주라고 하던 게 이제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가 네, 건설기계나 맞습니다. 예. 좀 확대도 많이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건설 업종들은 이제 이란 내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보면 중동 지역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10년대 초중반 때 플랜트 호황 붐이 일었을 때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의 수출도 굉장히 좀 많이 됐었던 편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호황 시절 대비해서 이제 50% 정도 수준이 이제 좀 평균인데 이번에 이제 재건 사업들 좀 시작되고 나면 중동 쪽으로도 이제 수출이 더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연간 한 2, 3억 달러 이상 정도는 좀 수출에 있어서의 좀 순증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 하반기에 건설기계 업체들의 이제 수출에 있어서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이제 성장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건설기계 업종도 하반기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종전 이후에 중동으로의 수출도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HD현대 건설기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타픽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HD 건설기계가 이제 건설기계 업종에서는 최선호주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금광에 대한 개발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대형 이상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데 HD 건설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중형 대형급들에서 이제 좀 딜러망도 잘 구축하고 있고 아프리카 쪽에 수출이 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수혜가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제 중동 쪽에서도 이제 마켓 프레젠스가 좀 높았었던 만큼 재건 이슈에 있어서도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도 이제 좋아지는 구간이고 엔진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HD 건설기 같은 경우가 이제 건설기 업종 내에서는 좀 최선호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HD현대 건설기계로 토픽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 가지 섹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